신발 리뷰. 나이키로 잔치, 아디다스 잔치, 커머스로 잔치, 반스 대잔치, 뉴발로 잔치, 리복으로 잔치, 윌라로 잔치, 신발 리뷰 대잔치. 오늘 어떤 제품을 리뷰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스, 컨버스, 나이키, 리복, 뉴발란스, 네. 아디다스, 필라까지. 아. 오늘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신발들은 신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길가 그냥 지나가다가 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법한 신발들이에요. 맞아요. 네. 어떤 브랜드부터 소개할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하죠. 그래요. 네, 뭐, 반스, 올드스쿨. 올드스쿨. 반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히스토리 한 번만. 네, 스케이트보드의 성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시작된 브랜드예요. 이제 올드스쿨은 77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조금씩 이제 재질의 보완은 있었지만 원형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입니다. 이런 와플천이나 네네. 이런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스케이터들한테 더 사랑을 받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투박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울 수 있는데 어디든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반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성비죠. 가격이에요. 아, 싸요. 네, 굉장히 싸고 예전에는 한 번 착용하고 버리는 신발로 네. 유명했잖아요. 보드를 타다 보면 이런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바깥쪽 부분에 굉장히 이제 접지를 새끼발, 많이 해요. 맞아요. 새끼발가락. 그래서 많이 찢어지고 해서 슈구라는 것도 그때 개발된 거잖아요. 그치. 반스는 케어 라벨에 세탁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찢어지면 버려라. 우리 건 싸니까 그치. 신다가 버려. 그리고 저는 이제 반스를 보면서 가장 좀 눈여겨보는 게 요 로고. 네. 약간 물결 무늬 같은 요 로고는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 그냥 재미로 재미로. 하나 주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스트 포 펀. 네. 지금까지 반스 올드스쿨이었고요. 다음 신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컨버스의 첫 테일러는 거의 뭐 교과서죠. 10억 개가 팔린 굉장한 신발. 컨버스란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1908년 100년 넘었네. 네. 1908년에 이제 신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이제 테니스와 그리고 농구화까지 계속해서 발매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 위까지 올라오는 신발들이 잘 없었어요. 맞아요. 이 아웃솔의 이런 패턴들이 접지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농구화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어요. 1949년도에는 프로농구 네. NBA의 모든 선수들이 착화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러니까 신발이죠. 4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독점했어요. 락스타들이 이 신발을 굉장히 많이 신었었어요. 히피. 네. 아 맞아요. 70년대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올드한 느낌, 복고풍이 꾸준하게 사랑받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100년이 넘은 신발인데 이뻐요. 어디에든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고 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된 줄 아시는데 그 컨버스 코리아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스프리스라는 그쵸.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또 받고 여러 가지 신발들을 판매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컨버스 올스타라고 적혀 있고 영문 스펠링으로 척 테일러고 적혀 있는데 그 NBA 명예의 전당에 헌정돼 있는 척 테일러라는 농구 선수. 맞습니다. 네. 명예의 전당 헌정될 때 그 사인 네. 그대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70년대까지 요 컨버스의 아성을 또 무너뜨린 신발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야겠죠. 사실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을 몰고 온 신발이었어요. 에어라는 시스템이 가장 먼저 채택이 되었던 농구화. 사실 에어라고 하기에도 되게 민망한 수준으로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 신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름부터가 좀 특이해요.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아닌가요, 미국 에어포스? 말씀하신 대로 춘식님과 같은 82년도에 처음 공개가 되었던 신발이고 이 에어포스 원 로우는 83년도에 네. 나왔고 에어포스 원은 농구화예요. 네, 농구화이기 농구화이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요거는 이제 접지력. 예, 접지력과 턴을 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 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아웃솔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네. 성조기를 상징하는 이 앞쪽에 별. 에어포스 원이니까. 그래서 이 별 가지고 이제 중고의 상태를 판가름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도 좋아하지만은 어떤 농구화의 이미지로 인식된 것보다는 90년대 힙합, 미국 힙합의 아버지 닥터 드레가 엄청 신고 났어요. 여러 힙합 아티스트들이 애장하고 네. 애용하고 사랑했던 신발인 것 같아요. 예. 요 에어포스 원이 왜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지. 이 에어포스 원도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상시 판매로 거의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깔끔하고 투박한데도 모든 옷 스타일에 잘 캐주얼한 스타일에 엄청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독보적인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치중되는데? 제가 오늘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것 같기 때문에 자, 다음 제품은 어떤 네. 건가요? 바로 이 제품인데 박스만 봐도 딱 어느 브랜드인지 알 것 같은 리복의 인스타 펌프 퓨리. 퓨리를 이제 언급하기 전에 그래도 리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1895년 100년이 넘은 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볼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사실 90년대 이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키와 양분하던 지금은 뭐 아디다스랑 같은 이제 계열이 되어서 좀 아디다스 색깔이 많이 묻어나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지만 아직도 독립적인 브랜드로서 발매를 했던 신발들을 보면은 네, 엄청 맞아요. 이제 획기적인 디자인이나 혹은 아직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발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최근에 복각을 했었던 이제 프로토타입 맞아요. 94년도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빠르고 네. 역동적이고 저희 뭐 스포츠카가 굉장히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 네. 스포츠카를 모티프로 해서 네. 발매를 했던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버튼 맞아요. 신발끈으로밖에 잡아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펌프. 나이키에 에어가 있었다면은 리복에는 인스타 펌프가 맞아요. 있었고 엄청 이뻐요. 맞아요, 이쁘고 가벼워요. 이게 맞아요. 밑에 보면은 이 리복에서는 헥사라이트라고 하는 맞습니다. 벌집에어. 벌집에어. 우리나라에서는 벌집에어라고 했었던 헥사라이트. 여기에는 잘 이렇게 창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맞아요. 이제 나이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94년도 당시에 나왔을 때에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패셔니스타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맞아요. 또 일반 고객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던 신발이었죠. 막 이랬던 네, 지금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굉장한 이유가 있을 거고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퓨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던 거는 배트멍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맞아요. 배트멍 그 낙서 퓨리라 그러죠? 맞아요. 이 낙서가 막 돼 있는 레터릭이 들어가 있는 퓨리가 발매가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을 와. 하는데 진짜 이 패션 좀 안다는 친구들, 좀 친다는 친구들은 맞아요, 이거를 다 신고 다녔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네, 지금까지 리복 퓨리였고요. 다음 신발 또 빠르게 또 넘어가 또 보도록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죠. 뭔지 아시겠어요? 에이, 알죠. 성적이 요 뭐야? 바로 뉴발란스의 990. 990. 또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뉴발란스의 그레이 컬러죠. 또. 회색에 대한 어, 인식을 바꿔준 신발이에요. 맞아요. 네, 오바마 슈즈로 유명하죠. 맞아요. 대통령의 신발. 네, 대통령 신발. 대통령의 신발. 저 맨 쪽에 있는 게 에어포스 원이면은 네. 요건 대통령 신발. 대통령의 신발. 태워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태워야 되나? 신세계적인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맞아요. 1938년도에 이야, 이런 고무신을 신발들을, 신었을 때. 네, 계속 러닝화를 위주로 맞아요. 신발을 발매를 했어요. 미국에서만 거의 이제 판매가 됐었던 신발이고 당시 뉴발란스에 갖고 있던 모든 기술력을 총집합해서 만든 신발이 990이었다고 해요. 최초에 모션 컨트롤이 가능한 그때까지만 해도 모션 컨트롤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번호가 좀 재밌어요. 990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데 1000점 만점에 네, 990점. 990점. 거의 반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인솔을 이렇게 딱 까보면은 가운데 보이세요? 네. 봉제를 해서 이렇게 반으로 음. 해서 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틀림이나 이런 유연성이나 그리고 이제 내구성까지도 전부 다 잡은. 그리고 이 미드솔을 보면은 뭐라 그러지? 엔탭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탄성과 흡수성을 좀 잡아주기 위한. 재질 자체도 그런 것들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런 99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574가 엄청 유행을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오랜 574. 시간 동안. 맞아요. 네, 580이나 맞습니다. NC580이나 이런. 그러니까 뉴발란스도 계속 핫템들이 하나씩 시대별로 존재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콘 중에 오늘 저희는 990을 네. 소개해드렸고요. 품격 있는 신발. 네, 소리 없이 강한 신발. 네. 네. 아름다운 삼선. 아디다스. 가보도록 하죠. 네. 한 시대를 풍미했고 네. 아디다스에서 네. 가장 많이 팔린 신발 스탱 스미스. 아유. 난 이 사람 이름이 스탠 스미스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오래된 그 테니스 영웅이죠. 프랑스 테니스 선수였던 로버트 헤일렛의 얼굴입니다. 이 테니스화에는 선수의 이름을 붙이는 게 유행이었다. 그래서 이 신발에 스탠 스미스의 기존 이름이 헤일럿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은퇴하니까 바로 갈아탔죠. 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죠? 단종이 됐다가 다시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14년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시 나왔던 게. 조금 마케팅 전략을 잘 썼더라고요. 그냥 발매 빵 이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적인 수량, 네. 또 그리고 셀럽들과의 협업,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TV 뭐 노출도 좀 하고 이런 거. 네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혹시 모노톤 기억하세요? 네네네네. 검은색의 녹색, 맞아요, 흰색의 녹색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스탠 스미스도 흰록이 가장 많이 맞습니다. 인기를 얻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모노톤을. 네. 어떤 옷에도 매치업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의 공통점이 그거라니까요. 맞아요. 스탠드셀러는 어쩔 수 없어요. 어디에든 다 잘 어울려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충분히 멋을 낼 수 있는 신발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였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어글리하다. 못생겼어. 못생겼어. 춘식 같아. 필라의 디스럽터 2. 네, 맞습니다. 필라는 사실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했죠. 그렇죠. 엄청 1911년. 오래됐어요. 네. 1911년 100년이 넘었고요. 네, 2007년에 이제 글로벌 사업권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사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브랜드지만 사실 유럽에서는 레트로 열풍으로 인해서 맞아요. 열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프리미엄 스포츠 웨어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스포츠 브랜드로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중장층으로 가다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죠. 예, 2000년대까지. 예, 그러면서 요 근래 다시 젊은 층에게 네. 10대, 20대 층을 타겟으로 해서 나왔던 제품이 바로 이 신발인데 20년이 넘었던 제품이죠. 18년도에 나왔던 맞아요. 제품인데 굉장히 청키해요. 이 시기에 나왔던 필라 신발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 네. 라는 그런 말이 딱 맞을 것 같고요. 디스럽터 2 같은 경우는 초반에 1000종만 나왔었어요.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마케팅도 안 없이 했대요. 바로 완판. 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만에 100만 족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 뭐야. 또 이거는 미국 슈즈 전문지 네. 푸데오 뉴스에서도 2018 올해 신발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신발을. 이 제품이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잘 맞아요. 그리고 레트로한 감성이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아웃솔 같은 경우도 지그재그로 톱니 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네네. 미드솔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높이. 키가 작은 것들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엄청 보면 날렵한 약간 쉐입을 보여주기도 해서 그리고 이런 순백색의 트리플 S 이후로 이런 청키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네. 브랜드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필라에 나온 이 제품은 좀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화감까지 잡은 네, 왜냐면 맞습니다. 트리플 S는 너무 무거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트로한 감성들이 네. 끝났다 하는데 이 청키 슈즈, 어글리 슈즈의 인기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니까 그건 좀 더- 자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이용해주고 애용해주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7가지 브랜드의 7가지 제품 굉장히 풍성하게 리뷰를 빠르고 숨차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거는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이 신발을 선택해봐야겠는데 라는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또 우리가 또 신세계의 춘식 주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우리 건 없어도 다 퍼줘야지. 네. 이거 해야지. 이거- 가져가. 이벤트 참여 방법은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신발을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네네. 댓글에다 주제를 아이디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